안녕하세요. 앤트민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내용은 주식 투자입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 강의를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해봐야 제가 잃을 게 더 많거든요. 분명히 욕 많이 먹을 거고, 네가 뭐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걸 믿냐, 사기꾼 아니냐 이럴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요즘 유튜버를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이렇게 공개를 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은 게 많고요. 분야별로.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미천하지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유튜버도 없었고 태블릿 PC, 스마트폰도 뭐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 분야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서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흥해문구 이런 데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한 10권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한 10권씩은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고 읽으면 다 읽었으니까 다시 가서 또 사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증권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인가? 뭐 강의 내용을 올려줬었어요. 그러면은 그 강의 내용도 보고, 이것도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책을 그렇게 많이 보고 강의를 많이 봤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 했으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TV까지 보게 됐어요. 장이 시작할 때 TV를 틀어서 뒷번호로 계속 올린다 보면은 무슨 TV, 예? 무슨 경제,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막 TV를 애널리스트들이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책도 많이 읽었고 인터넷 강의도 충분히 받고 내가 TV도 보고 있으니까 됐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서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것도 사보고 그냥 샀다가 그대로 눈탱이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이제 게임을 할 때 하고 나서 지면 분석을 해요. 항상 습관이었어요. 그게 왜 졌을까? 이겼는 것도 심지어 봐요. 리플레이 같은 거. 왜 이겼지 이렇게. 근데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왜 이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땄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는 계속을 하고는 것 같은데 뭐 돈은 잃는 것 같고 수익은 안 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거 뭔가. 근데 이걸 알려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대학도 없고 이걸 알려주는 학원도 없어요. 체계적으로 뭐 하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 되게 아날로그틱하게 책 뒤져보고 막 사전 검색해보고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내년이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을 돌아가지 않고 올바르게 지집을 할 수 있게 주식시장에.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의 목표는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TV를 보면은 TV나 뉴스에 그동안 나왔던 주식 투자는 자살, 심한 경우엔 자살, 살인사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망인, 심지어 연예인들도 나와서 자기네들 이런 얘기 주고받잖아요. 네가 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잃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이제 주식 투자하네 저랑 연락을 하면 안 되겠다. 돈 빌려달라고 그러겠지. 야, 쟤 완전히 이제 막장이구나. 주식까지 손댔으면 이제 끝이구나. 인생의 끝. 막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폐쇄적인 문화. 하는데도 안 하는 사람인 척. 몰래 구석에서 남들 시선 피해서.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걸 이제 올바르게 인식을 바꿀 수 있게 이런 사람들을 안 나오게 만들어야겠다.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뭐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가지 않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같은 걸 보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좋은 장면이 나오다가 나중에 결국엔 감옥 가고 잡혀가고, 그 말은 즉슨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는 재테크 중에 하나예요. 금 재테크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가 아니라 뭐 원자재 이런 것도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죠. 근데 유독 주식 투자만 대중한테 알려진 게 안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나 이제 주식 투자 하는 사람이다. 그럼 옆 사람도 뭐 하냐? 나 이거 한다. 그러면 너 이거 사냐? 이거 추천해줘. 서로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게. 그게 제가 이건 합법적이고 좀 나름 신사적인 재테크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커피 먹고 싶을 때나 뭐 어디 쉬고 싶을 때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렇지 않고 카페에 들어가는 사람 안 좋게 보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지 이게? 카페 가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식 관련된 트레이딩이나 정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데 그냥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해서 이렇게 좀 개방된 곳으로 사람들을 자꾸 나오게 만들고 싶고, 최종적으로 그런 장소도 제가 제공을 하고 오픈을 하고 가게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인원이 많아지면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요. 일단 쉽게 무조건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쉽게 사람들은 이거를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이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얘는 왜 파란색이지? 얘는 왜 또 빨간색이야? 그리고 얘도 왜 빨간색인데 얘는 또 파란색이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들, 홈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이 도구, 집에서 하는 도구로.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로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홈 트레이닝 시스템, 이 컴퓨터로 하는 도구보다 이렇게 모바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인 분석이랑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어렵게 이해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보는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차트를 모양을 보고, 쉽게 말해서 이 모양을 보고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막고라고 하나 화투라고 하나, 그것도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그림을 보고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기준을 잡는 척도를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기본적 분석은 뭐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기업 분석이에요. 기본적인 분석은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를 볼게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니까.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주소는 뭐고 상장일 언제고, 이 회사의 살아온 역사를 보는 거예요. 분석.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아니라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우리 이해하기에 쉽게 설명하면 가계부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 번 돈 중에 얼마를 어디에다 썼고, 그러니까 이게 남았는데, 원래 이게 적자네.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할 수 있겠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재무제표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본질을 보고,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이 회사가 잘 경영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될 거야. 그런 걸,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 이 회사를 사도 되겠다. 알아야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반드시 기술적 분석도 알으셔야 되고, 기본적 분석도 알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올바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뭘까요? 얼마의 돈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회사를 지금 사야 된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 바로 눈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매매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매매 기법만 알면 된다. 심지어 매매 기법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바로 눈탱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이 관리가 돼야 돼요. 얘는 무슨 소리냐, 주식 강의를 하는 애가 갑자기 빚을 얘기를 하냐, 시작하기도 전에.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게요. 제 강의를 보고 처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으로 봤을 때 악순환, 제가 겪었던 악순환을 말씀드릴게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일단 첫 번째, 빚이 좀 있는 사람, 카드를 많이 쓰고 신용카드 많이 쓰고 대출도 많이 받고. 두 번째 그룹, 나는 이미 돈이 많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빚이 많은 분들, 왜부터 정리를 하라고 하냐면,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매매 기준을 정하고 언제 팔아야겠지, 사야 될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겠죠. 사실 그거조차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보험금 내고 차비 주유비 내고 생활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적금 좀 넣다 보니 뻔한 돈이 보이는데, 계산을 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주식 투자에다가 하는데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를 줄 알고 빚을 받는 거예요.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빚을 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1금융 가서 싸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잘 되면 다행인데, 제가 항상 주식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방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나는 지금 팔면 안 되는데, 심지어 나 지금 적자인데, 마이너스인데 이 기간이 도래돼요. 자립 기간. 예를 들면 자기는 10일날 빠져나가는 거, 15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빚을 져서 투자를 했는데, 원래 나 지금 이거 이미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은행에 의제한 이자대로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인데 심지어 이거를 팔아야 돼요. 연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연체를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되게 잘 받아서 알아요. 대출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보다 오히려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돼.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거 확실히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마이너스가 나니까 다시 마이너스 상태로 파는 거예요. 손해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럼 다시 다음 월급 들어오면은 이것도 빠듯하고, 이 반복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나이는 점점 먹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뭐 집은 사야 되는데 차는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주식 투자 진입하면 어떻게 된다? 눈탱이 바로 맞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악순환. 나락으로 빠지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지는. 회사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가 가진 빚 중에 대출금이 가장 높은 것부터 일단 따세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것부터 한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자기가 버는 소득이 자기 생활이 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여유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사람만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좋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했다가 눈탱이 맞고 방금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냐? 아니 이미 돈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참 답답한 사람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또 아랫집 아줌마 썰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돈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걸 수업료라고 불러요. 이쪽 개통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든 뭐 얘기하면 이제 수업료라고 부르는데 이게 주식 투자를 배우면서 주식 시장에 갖다 버리는 돈을 수업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이나 카페나 유명한 좀 알려진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인증도 해요. 막 7천만원 잃었다, 1억 잃었다. 밑에 댓글은 뭐 10억부터 시작. 밑에 내려가면 더 있어요. 한 100억부터 시작. 이런. 그리고 조금 잃은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드시 수업료는 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는 터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론만 알고는 터득을 할 수가 없어요. 책만 보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 배울 때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친인 거예요, 친. 주식을 맞추는 게 신의 영역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려운데 처음 진입할 때 수업료도 안 되고 계속 돈만 벌겠다? 이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그 돈이 가지는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10,000원을 쓰든 적은 사람이 10,000원을 쓰든 그 10,000원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업료를 적게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주식시장은 등락폭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1,000원 받고 들어가나 100억 받고 들어가나 100만원 받고 들어가나 500만원 받고 들어가나 똑같이 1% 잃었을 때 받는 데미지가 달라요. 돈의 가치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너무 많고 빌딩이 있다. 이미 난 고정적인 자금이 있다. 보면 일단 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요 일단 많은 공부를 할 생각이 없고 그냥 돈으로 돈 먹기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내년 1월 지나면 10년 되면 이제 10년 정도 하는 게 되는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답도 없고 이걸 남한테 권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분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 방송을 보면 제가 이제 방송이시겠구나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티를 안 냈거든요. 자랑한 적도 없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을 쏟아부을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하지 마세요. 잃을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나 다 각오가 됐다 이제 해야겠다 싶으면 다 필요 없고 300만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00만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뭐 필요 없어요. 저 강의 보고 처음 보는 분은 300만원 이거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300만원으로 해야 되냐면요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수업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수업료를 지불을 하는데, 사는 법도 알아야 되고, 파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뉴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때 사면 된다라고 해서 샀는데, 잃고, 나름 공부했는데도 잃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잡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등락폭 내 계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실시간을 표시해줘. 이게 정말 중독인 거거든요. 어려운 거. 서로도 부동산 같은 거는 내가 사도 돈이 오르려면 오래 걸리고 팔기도 복잡하고 하지만 주식은 그냥 사고 팔고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계좌에. 그럼 이 등락폭이 한 10만원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1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돈인데 이러면 좀 아깝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50만원으로 하지 10만원으로 하지 1000만원 1억으로 하지 왜 그러냐면 안 되냐면 일단 돈을 너무 적게 하면 개념이 없어져요. 어떤 개념이냐, 돈을 잃어도 마이너스 막 30% 났는데도 끼케야 마이너스 뭐 10만원? 5만원, 30%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오늘 5% 떨어지나 내일 6% 떨어지나 내일 떨어져도 어차피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어져요. 매매에 임하는 자세가 이미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따도 분명히 매매가 이거 분명히 10% 이득이 났는데 수익금은 막 8만원. 이거 그냥 술 한잔 먹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비싸게 뭐 좀 세상의 위치에서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수익이 나면 막인 이렇게 오늘은 3만원 내일 6만원 됐네. 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언제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집중이 안 돼요. 3천만원으로 투자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넣어놓고 하루에 10만원이 그냥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에는 웬만한 사람 뭐 월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하루 일급이 30만원, 40만원 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분들. 내 하루 일급이나 하루 일당이나 이틀 일당이 지금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르면 나이스인데 일한 거보다 많이 벌면 떨어지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손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회사 기업도 손해인 거예요. 아니, 기업이 잘 돼야 우리도 돈을 버는 건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거에 빠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정한 적정선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아직 나는 내가 버는 소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딱 맞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랬지만 통장에 월급이 잠시 스쳤다 하는 이런 분들은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한 거고요. 일단 빚 먼저 청산하고 300만원 만들고 시작합시다. 그분들은 그걸 다 정리하고 만든 300만원.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은 일단 300으로 시작하고 시작할 때도 이제 제 강의를 보고 아니 잃더라도 좀 늦게 잃는 게 좋잖아요. 한 달 만에 다 잃는 것보다 공부를 해서 누구는 한 달 만에 300만원 다 잃었는데 누구는 1년 동안 300만원 질질 끌어가지고 300만원 다 안 잃으면 어찌됐건 한 달 만에 300만원 잃은 사람보다는 1년 동안 300만원 밖에 안 잃은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막 수익이 돼가지고 누구는 잃는데 누구는 따고 그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오퍼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랑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많은 부류분들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제가 말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식은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도 어렵게 번 돈, 열심히 번 돈을 이런 숫자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 컴퓨터로 한 번에 클릭 두 번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저랑 함께 노력을 해서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봅시다. 이상으로 앤트맨이었습니다.